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전성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1번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17번 문제 풀 때 제가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 21번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이 공제사업은 뭐예요? 무슨 공제조합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공제사업은 전부 다 보험을 말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해야 된다. 항상 회계라는 것은 정확할 것을 요구하죠. 그죠? 이게 섞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리한다. 다음 두 번째, 경비업자의 후생복지를 경비업자가 아니라 경비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제규정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자, 공제규정에는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됐고요. 22번, 경비업 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자, 갈로 안에 들어갈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 첫째 줄 처음부터 보시면 경찰청장은 뭐뭐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쭉 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설 한번 보세요.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업 허가 갱신 우리 갱신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간 연장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 사용, 그다음 보안지도 점검 및 보안 측정 관한 사무, 이런 사무들은 자 위에 민감정보와 관련된 사무인데 밑에 경비협회의 설립 이건 사실 무관하죠. 그죠? 그 점입니다. 그 다음 23번째 23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행위와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파업을 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특수경비원은 단체 행동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쟁의행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좋습니다. 2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 임직원은 2년 이하가 아니라 3년이고요.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입니다. 그죠? 자,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로 국가 중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점을 좀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4번, 정확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렇죠? 자, 벗어난 거는 2년 이에요. 그렇죠? 그 점을 조심하세요. 직무상 누설이 3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24번. 경비업 법령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배운 것들이 거의 90%는 지경장이죠. 그러니까 지경장이 아닌 뭐를 잘 봐둬야 됩니까? 관할 경찰서장이나 이런 것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을 지경장, 역시 둘 다 지경장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찰청장은 청문회 권한도 역시 지경장. 자, 2번하고 3번 차이가 있죠. 3번에는 청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4번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경찰관서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잘 보시면 그 해설 한번 보세요.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아시겠죠? 관서장은 위임의 주체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즉 경찰관서장하고 경찰청장은 앞에 나오고요. 그죠? 경찰청장하고 경찰관서장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정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죠. 아시겠죠? 그 점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 제가 해설에 써놨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청장에 청자가 들어갔죠. 그죠? 지정에 정자가 들어갔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라도 연상을 해두세요. 자, 25번. 경비업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법령 문제입니다. 그렇죠? 1번.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 관련 업이다. 자, 이게 할 수 있는 것 없는 걸 쫙 그 교재마다 표가 나옵니다. 그죠? 그 표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 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경비업 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의 행정규칙이 아니라 안전행정부령. 우리가 첫 시간에 나왔던 것도 안전행정부령, 지금도 안전행정부령이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 이를 배상해야 된다. 이 질문은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죠. 이게 제3자의 그러니까 경비원이 제3자에 대한 책임인데 이것은 일종의 사용자 책임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6번. 경비업 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응시 수수료를 과언납했어요. 예를 들면 5만 원인데 뭐 10만 원 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액을 반환받는 게 아니라 더 낸 부분만. 그죠? 그 말입니다. 자 2번. 자 2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렇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 시행일 7일 전에 접수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 그 다음 3번 경찰관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아니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여기서 한번 나오고 지금 또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 사유로 아니죠. 자, 전액 반환 사유와 관련해서는 시험 응시한 자의 귀책 사유는 반환해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뭘 반환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의 기관에서, 시험 시행 기관에서 잘못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28번,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범죄. 자, 이 형법상의 범죄는 지금 현재 정답은 중체포죄인데 밑에 보시면 상해죄 관련 범죄, 폭행죄 관련 범죄, 업무상 과실치상도 그냥 상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체포 관련 범죄, 그죠? 그 다음에 의사자유와 관련된 협박죄, 강요죄. 중요한 것은 재산죄 중에서는 공갈죄하고 손괴죄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공손이라고 기억하시고요. 공손, 폭상, 아시겠죠? 폭행 관련죄, 상해 관련죄. 그 다음에 체포 관련죄, 폭상체, 알겠죠? 그 다음에 협강,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손, 폭상체, 협강,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 국가복무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정치운동 금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어요. 자 정치운동 금지는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쟁행이 금지였죠. 그죠? 그 다음에 29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경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역시 지경장. 다음 두 번째, 지경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결정하여 알려줍니다.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다음 세 번째,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경찰관 직무법령에 따라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지경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자, 이것은 직무를 하고 사후에 뭐 서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냐? 그건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경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 우리가 청원경찰 배치받은 사람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뭐라고? 그렇죠. 지경장. 자 그때 서류를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를 경비구역 평면도 한부와 함께 신청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 임용 승인을 지경장에게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이렇게 신청할 때 응답은 바로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 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경장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했을 때 자 그로부터 14일 냅니다. 14일. 자 조심할 건 임용시도 아니고 퇴직했을 때고 두 번째 14일입니다. 10일이 아니고. 31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청원경찰 교육기간은 2주이며 수업기간은 76시간. 이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로부터 자 3년입니다. 교육면제 3년. 우리가 앞에서 자 근무 경력 관련되는 거 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원주의 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청원경찰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청원경찰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청원주의 사정상 부득이가 아니라 교육기관의 사정을 고려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의 사정. 자,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다음 4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는 점. 그다음 32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명하되 자, 임명할 때는 미리 지경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이것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한정 의견인 옛날 같으면 민법에서 한정치산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한정치산자는 청원경찰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다음 세 번째 청원경찰 임명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은 양쪽 눈이 0.8 이상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하고 다르죠. 아까는 앞에서 0.2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군법무가 면제된 만 25세인 자는 청원경찰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면제되었다는 거, 그 점도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33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법이 많이 나오죠. 청원경찰의 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다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밑에 나와 있는데 퇴직금은 아닙니다. 그 다음 34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본국과 각종 수당은 다 누가 부담해요? 청원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지경장에게 부탁한 그렇죠. 청원주가. 35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 수당은 공무원 수당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요러요러한 것 등이며 됐죠? 2번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 그다음 4번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및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준용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자, 요거는 바로 해설을 한번 보세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 요 다음 체크하세요. 청원경찰의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런 규칙이 안 따라갑니다. 조심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자,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간은 경찰기관을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차이가 좀 있죠. 36번 청원경찰 법령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되는 경우 휴직 명령 사유죠. 그죠? 그게 보시면 자, 신체 정신상의 장애 그 다음에 2번 징집 3번 징집 천재지변 2번 3번 4번은 이렇게 왼쪽에 묶은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쓰시냐면 이건 장애 사유예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유란 말이죠. 하지만 유학은 스스로 선택의 여지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러한 장애 사유는요. 선택의 여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시 처분권자는 청원주예요. 돈도 이 사람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청원 징계권자입니다. 견자는 꾸짖는단 말이에요. 책자도 꾸짖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훈계하는 거예요. 그죠? 반성문 쓰게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감봉은 없어요. 보수의 몇 분의 몇을 줄인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직위해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 아니죠. 밑에 있는 것처럼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 관할 경찰서장이 징계 규정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냐? 아닙니다. 지경장. 계속 지경장이죠. 그죠? 다음에 이제 다 끝나갑니다. 38번 청원경찰 법령상 경찰의 복제와 무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경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지니게 할 수 있다. 역시 무기 신청도 청원주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는 항상 지경장. 그 다음 두 번째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라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경장에게 무기 대여 신청. 자, 이때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친다는 것일 뿐 청원주하고 지경장은 항상 똑같죠. 예. 다음 세 번째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이러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통지합니까?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지경장이 아니에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인수인계할 때는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 자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39번 과태료 역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과태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가장 적은 거 나머지는 다 500만 원인데 이의 경우 한번 보세요.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고도 국가중요시설 외 시설에 배치한 경우 됐죠. 그게 400만 원이고 나머지 다 500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 5번 40번 청원경찰 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지경장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문서나 장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공통인 거예요. 전출입관계처일 뿐입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경비업법은 결국 법령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제가 해설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간단히 여러분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범위를 정해놓고 조금씩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고 붙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